네, 안녕하세요. 한쌤입니다. 오늘은 11월 17일 아침 5시 52분입니다. 네, 환율부터 챙겨보도록 할게요. 환율입니다. 환율은 1470원대에서 1450원 정도로 좀 다소 싸졌습니다. 환율이 떨어졌는데 비트코인 가격도 같이 빠지고 있는 좀 재밌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 코인 같은 경우는 제가 빠질 가능성에 대해서 충분히 언급을 드렸고, 여러분들 주의하셔야 되는 흐름, 비싸다는 흐름들 충분히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것들 잘 챙기셔야 돼요. 그래서 어차피 움직이고 올라가더라도 떨어지는 걸 우리가 대비해야 될 때는 그 리스크를 분명히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뭐 시드를 줄여도 좋고요. 비중을 좀 가볍게 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근데 뭐 풀베팅으로 어버버버 하고 있게 되면 좋다고 했는데, 과거에 그런 좋다고 했는데 그런 한마디 빠져가지고 거기 이제 뒤에 대응이 없어져 버리면 되게 골치 아파져요. 다행스럽게도 환율은 다소 진정이 좀 되고 있고, 이거 지금 빠지는 모습이 그래도 크게 계속 뭐 강세를 보여주는 것보다는 좀 그래도 좀 조정석 단기 정도로 넘어가지 않을까 라는 그 보여지는 부분이고, 오늘은 아마 1440원 정도까지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어쨌든 1400원대 초반 정도만 돼도 우리가 좀 숨을 좀 돌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반면에 엔화도 다시 조금 빠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화에 비해서 엔화도 힘이 더 약해졌다라는 부분인 거죠. 그렇죠. 그 원화의 힘이 조금 상대적으로 최근에 조금 세지는 흐름이 있었다. 저는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역시나 위안화도 역시나 살짝의 조정을 보여줬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유가입니다. 유가는 싸요. 유가는 저렴한 부분인데 환율이 워낙 높다 보니까 저희 동네 기준으로도 지금 1리터당 1,700원을 찍고 있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보통 1,600원대 초중반에서 거래가 됐었기 때문에 불과 한 달 채 안 되는 시간만큼 10% 가깝게 상승을 해버린 거죠. 그죠? 굉장히 비싼 가격이었었고, 어쨌든 그래도 좋다. 미국의 환율도 금리도 사실 좀 떨어져서 4가 되었죠. 그죠? 금리가 떨어지기 때문에 환율이 좀 진정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뭐 그럴 것이다. 우리가 이제 과거에 우리 미국에 대한 투자 뭐 이런 것들이 진행되면서 환율 강세를 보여줬고, 지금 달러 워낙 강세를 보여줬고, 원래는 이런 흐름에 따라서 환율이 좀 빠질 거라고 봤지만 달러에 더 몰려가는 그런 습관들과 그런 상황들과 같이 오래지면서 강달러 기조 속에서 약간의 조정을 보여주고 있다. 이제 금리는 다소 더 떨어질 겁니다. 하지만 올해는 4로 마무리가 될 것 같아요. 내년은 좀 넘어가야, 그래서 그거 궁극적으로 2.5까지 내려갈 거라고 보긴 하지만, 내년에는 이제 요 정도에서 아마 조금 머무르는 흐름이 나타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구간들은 또 한번 또 우리가 반등세를 노려올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될 수 있겠죠. 미국 입장에서 금리를 지금 너무 낮추지도 못하고 너무 높여지도 못한 지금 딜레마적인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취했던 그런 정책들은 일종의 극약 처방이라는 말씀을 좀 드려왔었죠. 그죠? 극약 처방이니까 그것에 대한 부작용이 지금 또 등장하고 있는 정도 수준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부작용이 얼마나 클지는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이미 그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으로 인해서, 그리고 뭐 위안화란다 참, 그 달러의 그 채권들에 의해서 이미 엄청난 상승을 보여줬었기 때문에 이 정도 조정은 사실 별거 아니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으셔야 될 것 같거든요. 예전에 이때 빠질 때도 저는 그랬습니다. 5,400 밑에서는 후기자 잡으셔야 된다. 뭐 한쌤 계속 숏 이야기를 했다고 했는데, 이때 크게 빠지지 않는 이유라고 하면서 5,400 이 정도까지 빠질 거라 보고, 생각보다 좀 많이 빠지긴 했어요. 그 순간 오버 언더슈팅 강하게 나오면서. 근데 5,400이 지금 생각하면 굉장히 저점이잖아요. 그러니 이런 구간에서 조심을 하다가도 이런 데서 들어갈 줄도 아셔야 되는 부분이고, 지금은 뭐 여기 정도가 좀 큰 메이저한 타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참고하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미국이 이제 이렇게 상승하는, 이런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상승하는 그림보다는 이제는 뭐 이런 식으로 흘러갈 거다라는 부분이죠. 그죠? 뭐 이래 올라가더라도.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다라는 부분입니다. 뭐 오늘 당장 떨어지고 뭐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지수적인 측면에서도 조정을 죄송합니다. 조정을 줬을 때, 그리고 놀림목을 줬을 때 우리가 또 매수를 잡을 수 있는 시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런 것들 메이저가 잡고 잡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어쨌든 조금 비싼 고평가된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조심은 하셔야 된다. 요게 이제 핵심이죠. 그죠? 그러니까 싸지면 사라. 결국은 저평가됐을 때 진입을 한다. 이게 기본이고요. 그 다음에 얼마나 진입을 한다. 요것을 결정을 하셔야겠죠. 그죠?
코스피. 코스피도 오늘 이 추세선을 상단에 지금 걸쳐 있으면서 코스피도 지금 상승에 대한 피로감을 느껴지는 부분. 코스피도 고평가되었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그래서 한번 쿵 할 수 있을 거고요. 그래서 어쨌든 3,800 정도까지는 조정을 좀 주셔야 되고, 대비를 좀 하셔야 되고, 그리고 3,600 정도까지도 빠질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는 게 좋을 겁니다. 여기가 적정 코스피의 가치선이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참고하고 계시면 될 것 같고, 당시에도 올라갈 때 여기서 이제 코스피 좋다 좋다 노래 불렀으니까 여기선 좀 조정을 내기도 되잖아. 또 지금 또 떨어진다고 또 쇼충이 하네 이렇게 아니라 여기서 사라고 말한 사람들이 여기서 팔라고 말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거 아닌가? 여기서 더 빠진다 여기서 더 오른다 하면 그건 병신 개새끼 아닌가? 그죠? 죄송합니다. 말 좀 세요. 그렇잖아. 항상 그렇더라고 인간들이. 그냥 죄송합니다. 욕 좀 할게요. 돼지 새끼 마냥 떨어지면 더 떨어진다 노래 부르고 오를 때 더 오른다고 노래 부르고 여기서 저평가되어 있다고 사세요라고 말하고 노래 부르는 사람 누가 있어? 한쌤 말고 누가 있어요, 그죠? 안 그래요? 특히 25년 초, 4학년 말 코스피가 저평가되어 있다고 실제로 2배 가까이 올랐는데, 그죠? 그래서 이런 구간들 속에서 이제 아마 이제 좀 고평가되었던 이런 정보들은 다 잠시 숨고르게 들어가고 아마 다 조금 이제 그 경기가 조금 더 안정되기를 바라고 있고 그럴 가능성이 좀 보여진다 정도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비트코인입니다. 봐봐요. 결국 9만 달러 왔잖아. 뭐가 문제? 근데 9만 달러 왔으면 여기서 사나요? 그건 몰라요. 님들 알아서 하셔야 돼요. 근데 저는 살까? 저는 아직 안 사지. 왜? 9만 달러 왔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들어갈까요? 자, 여기도 보시고 여기도 보실 수 있을 겁니다만 여기 그렇게 거래가 터졌던 이런 반대의 꼬리가 달린 게 보일 겁니다. 하지만 여기는 그렇지 않고 있고요. 고점들이 좀 낮아졌기 때문에 하락 다이버스 완벽하게 그려져 버렸어요. 하락 다이버스 그려지니까 빠지면 크게 빠질 수도 있다. 조심해야 된다. 라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그리고 볼타는 희망은 생겼어요. 하지만 흐름상으로 아직까지도 그렇게 좋진 않죠. 그죠? 기억을 더듬어 보자고요. 과거로 돌아가서. 여러분들께 이 구간에서, 그죠? 이 구간에서 10만 달러 아래에서 우리가 타점이 형성될 수 있고, 구경하고 나서 여기서 진입각을 노릴 수 있고, 주말에 반등각을 볼 수 있다. 지난주였죠. 그죠? 단타를 칠 수 있을 것 같다. 희망적이다. 좋다. 먹고 나왔잖아요. 끝났잖아요. 그죠? 그리고 나서, 나는 9만 달러, 9만 4천 여덟 기다릴 거다. 왔잖아요. 그럼 봐봐요. 잘 봐요. 그래서 여러분들 공개 버전에는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다만, 우리가 또 시황 전용방에 보면 제가 또 아주 디테일하게 진행해서 아직 디테일하지 않습니다 라고 한 다음에 여기서 정찰 포인트라고 해가지고 제가 이걸 그냥 연습삼아 한번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거든요. 요 시간이 지금 14일 금요일 오후입니다. 오후 밤 10시쯤 돼요. 시간을 더듬어 보죠. 이게 얼마나 정교한지. 14일 금요일 밤 10시 요때입니다. 어때요? 하나는 여기서 조금 더 좋은 흐름을 보여줬어. 환율 때문에. 보여드릴게요. 다시. 하나는 조금 더, 요때 하나 기준으로 해드렸거든. 밤 10시 요때죠. 요거 아니다. 죄송합니다. 1시간 차트. 요때죠. 어때요? 그리고 나서 더 디테일하게 보시면, 자, 그리고 영상을 보고 다 보신 분들은 다 정리하고 다시 하셔도 좋습니다. 라고 5일날 새벽 1시에 딱 얘기 들어버려요. 여기죠. 이게 실력이라고요. 이 와중에도 이 하락장에도 이거를 먹고 도망간다는 거예요. 이걸 먹고 도망가는 연습을 시켜드렸다는 거죠. 그죠? 연습이라고. 근데 여기서 이런 말만 듣고 와서 네가 사람이라고 풀배션 해갖고 또 기다리는 사람이 있다니까 분명히 있을 거예요. 저쪽 강안에도 그렇게 멘탈 다쳤음에도 불구하고. 그죠? 웃기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 어느 공간에 가셔서라도 리딩방에서 따라다니시면 안 돼요. 그러면 그건 여러분들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열심히 가이드를 하다가도 뭐 개인적인 사정상 뭐 저 또한 바빠서 그럴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 대응이 안 될 수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괜히 예측하는 방을 쳐다다니잖아. 그 예측이 잘 맞으면 뭐 우연 10개 던져 한 개, 2개 맞으면 뭐 이쪽고 저쪽고 하고 그죠. 자, 예측을 해보도록 하죠. 자, 하락하는 추세였습니다. 하락 추세에 대해서 하방 이탈이 일어났어요. 거래가 조금 더 많이 들어오긴 했지만 아직은 하락 다이버런스가 진행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날몽상 그래요. 그러면 여기에서는 이렇게 나와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 구간이 반등에 대한 포인트는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노릴 수 있는 타겟 포인트는 맞습니다. 어떤 접근으로 들어갈 거냐면
61.8에 대한 대응 포인트가 형성이 되고, 그래서 얘가 예전부터 9만 달러대를 계속 기다리겠다라고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큰 엔딩 달고나 형태가 등장할 것인가라는 질문을 던졌단 말이죠. 그러면 지금 현재로서는 엔딩 달고나 큰 게 아니라 A, B, C의 관점에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다이어고널이 일어났다고 봐야 될 것 같거든요. 작은 흐름에 대한 다이어고널이 지금 약간 이 부분이 약간 망가진 다이어고널 형태를 봐야 될 것 같거든요. 이 부분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뭐 여러분들이 뭐 인력 공부하셨던 뭐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어쨌든 이 구간에서 반등이 조금 등장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우리가 뭐 기대의 심은 보여집니다만, 우리가 보조지표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아직까지도 그렇게 좋은 흐름은 아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걸 돌려주려면 여기서 거래량이 많이 들어와야 되는 건 들어오거나, 아니면 첫 번째 바닥을 한 번 더 확인을 하고 나서 재게임을 할 필요가 있어요. 이렇게 확인하고 나서 이걸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마찬가지였어요. 여기도 마찬가지. 이해되셨죠? 그래서 단기적으로 보시더라도 지금 날봉인데 12월 16일, 17일, 12일, 20일 약 한 20일 정도, 20일 정도를 조금 지나가고 나서 여기 반등이 좀 꼬리가 좀 달리는 모습을 확인하고 나면 그 꼬리를 뭐 바닥 손절까지 잡든 아니면 거기서 정찰을 넣든 좀 소비정을 잡든 하는 액션이 좀 현명해 보인다라는 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비트코인만 보는 이유는 비트코인의 알트코인 흔들이 다 나와 있어요. 도미너스도 마찬가지고, 그죠? 자, 그리고 뭐 볼타 걱정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간단하게 보게 되면 볼타는 비트코인에 비해서 지금 덜 빠지고 있기는 해요. 어쨌든 힘이 조금 들어왔고 파동이 치기 시작을 했다는 부분들은 긍정적인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돌아와서 지금 김프가 좀 붙어있고 환율도 지금 급변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가격대를 찝어내기는 좀 쉽지 않겠지만, 일단 타겟은 요 정도 내리면 이제 1.36 정도의 좋은 타겟이 하나 또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흐름 자체가 하락 다이버스 확정이 되어버린 상황이 하나 둘셋, 그쵸? 요거는 우리가 엔딩으로 봐야 될 것 같거든요. 보조지표가 지금 작게 세팅이 조금 망가지긴 했는데 요걸 엔딩 다이버는 비슷하게 체크를 좀 해야 될 것 같고, 1, 2, 3, 4, 5파존으로 좀 확인을 조금 해야 될 것, 체크를 하고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엔딩이라기보다는 한서가 진행이 되고, 그래서 A, B, C가 진행이 되면 이 구간에서 우리는 메이저하게 다시 올라가는 걸로 흐름을 보게 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부분에 있어서 이 흐름을 좀 메인으로 잡고, 그렇죠, 그렇게 계속 접근을 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 2년 정도 보신 분들은 제가 권장하지 않겠다는 말씀을 과거에 많이 드렸었죠. 그것도 일맥상통하는 그런 부분이기는 합니다. 어쨌든 조금 더 아래를 계속 좀 1.35 정도를 좀 메인으로 두고 계시면서 섣불리 들어가기보다는 여기서 이제 돌리는 걸 좀 확인을 하고, 그리고 단타도 좀 그렇게 진행하는 게 좋아 보인다. 하지만 주봉도 지금 이렇게 하락다이면서 그려져 있던 상태에서는 이게 이렇게 되지 않고 뭐 살짝 불하다가 이렇게 돼버리기도 해요. 박살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조심하는 게 좋습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뭐 일단은 우리는 뭐 싸지면 그때 가서 또 이런 얘기 반대로 얘기 드리겠죠. 이런 구간은 저렴하기 때문에 사서 견디셔야죠.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또 한 몇 달이 지나고 나면 상승하기도 하고 그렇게 돼요. 지금은 이제 비싼 존에서 일단 조금은 조심하셔야 되는 존이다 라는 말씀 좀 드리겠고, 단순한 수학적으로 볼린저 밴드 월봉입니다. 월봉은 이 구간에서 95%를 존재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어쨌든 이 안에서 존재하니까 여기도 볼 가능성이 꽤나 있다고 보셔야 되는 부분이고, 우리가 진짜 제가 여기 이제 우리가 그 예전에 9만 달러대 요 구간을 우리가 타점으로 보고 있었다시피 지금의 타점 뭐 유효합니다. 유효하고 아마 11월 20일 정도 한 3, 4일 정도 뒤에서는 뭔가 변화가 좀 생길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 타겟을 잡으면서 뭐 자꾸 먹고 빠지든지 할 거고시고, 진짜로 메이저로 보는 흐름은 이 위치에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 위치에서 여기 구간에 뭐 살려주든지 아니면 뭐 뒤지러 가든지 여기가 진짜 핵심의 자리라고 보고 있고, 저는 일단 여기서는 살려준다라는 가능성이 높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다. 그거는 아마 내년에 자리를 좀 바라볼 수 있지, 내년 한 뭐 여름 정도 돼서 바라보든가 뭐 그렇게 되지 않을까라고 지금 견적을 조금 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한선 수술해도 오늘은 그냥 업로드 할게요. 항상 이번 주도 힘차게 보내시고 환절기 감기 조심하시고, 네, 정말 감사드립니다. 뿅.